나는 49번째 해지 전화를 끊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네, 서비스 해지 처리됐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그 끝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증오가 목구멍을 조였다. 그날 오후 사무실 복도에서 상사가 내 어깨를 퍽 치며 웃었다. 얘야, 이 새끼야. 49번. 너 때문에 회사 매출이 증발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로 펼쳐진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는 도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게 더러운 거짓말처럼 보였다. 5년 전, 나는 이 도시의 꿈을 쫓아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청년이었다. IT 회사 네오테크의 콜센터 직원으로 들어온 나는 매일 수백 통의 전화를 받으며 고객의 불만을 삼키는 삶을 살았다. 서비스가 엉망이야. 돈만 뜯어가. 그런 외침이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이 직장이 내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 그날 해지 전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첫 번째 고객은 너희 회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소리쳤고 나는 죄송합니다 라고만 중얼거렸다. 10번째쯤 되니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고 40번째쯤 되니 눈물이 고였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까? 왜 이 회사, 이 사람들이 내 삶을 이렇게 짓밟은 걸까? 49번째 전화를 끊자마자 상사 김 과장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준호, 너 끝났어. CEO님 지시야. 당장 나가. 나는 멍하니 짐을 쌌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네오테크 CEO실. 떨리는 손으로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준호 씨. 나 이재훈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재훈. 네오테크의 CEO, 이 도시의 IT 제국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 그의 이름은 나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복수 대상, 나의 형제이자 원수였다. 10년 전 우리 가족의 파국을 일으킨 바로 그 남자.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CEO님, 저는 당신이 잊으신 그 박준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그 실험실에서 당신이 저를 버린 그날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다. 2015년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연구소. 아버지 박민수 박사는 네오테크의 초기 멤버였다. 그는 이재훈과 함께 AI 기반의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야심찬 과학자였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재훈은 야심이 컸고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코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증거를 모으는 동안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지켜줘. 그놈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아버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나는 홀로 남아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이재훈은 그는 네오테크를 상장시키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언론은 그를 천재 CEO로 떠받들었고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구토가 올라왔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의 노트북은 사라졌고 연구소 기록은 지워졌다.
나는 복수를 꿈꿨지만 현실은 나를 콜센터 직원으로 전락시켰다. 네오테크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3년 전 나는 가짜 이력서로 지원했다. 콜센터는 회사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다. 매일 고객들의 불만을 듣는 동안 나는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했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이재훈의 야망이 만든 취약점. 고객 데이터 유출, 서비스 오류, 매출 하락의 씨앗.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49번의 해지 전화? 그건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각 전화는 내가 심은 버그의 결과였다. 고객들이 왜 하필 나에게 전화했는지 그들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CEO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카페로 갔다. 비가 그친 거리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접으며 웃으며 지나갔다.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지의 옛 코드를 복원한 파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나는 프로그래머로 독학했다. 낮에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코드를 짰다. 이재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네오테크 앞에 섰다. 보안 요원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CEO님께 전달 부탁드려요. 박민수의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30분 후 나는 그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이재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여전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검은 정장, 날카로운 턱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박준호. 내가. 그 박민수의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특허를 훔친 후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웃으며 지나갔죠?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업은 그런 거지? 생존의 법칙이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웃었다. 생존. 그럼 제 생존은요? 어머니는 자살 시도 후 정신병원에 갔고 나는 길거리에서 먹고 살았어요. 당신의 조회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대화는 길어졌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네오테크에 복귀시켜줄게. 개발팀으로. 내 재능을 봤어. 콜센터에서 한 그 해지 전화들, 그건 내 지디지? 천재적이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이미 내 버그를 눈치챘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다. 그 버그는 단순한 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서서히 갉아먹는 바이러스였다.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할 터였다. 그날부터 내 복수는 본격화됐다. 이재훈은 나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사무실은 화려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독을 퍼뜨렸다. 회의에서 그의 결정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에게 미묘한 의심을 심었다. 그는 나를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과거였으니까. 준호야, 내가 있으니 안심이야. 그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나는 알았다. 하지만 복수는 외롭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민수. 어디 갔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재훈을 증오하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올라온 그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살한 적이 있었다. 언론은 모르는 이야기. 내가 파헤친 그의 비밀. 한 달 후,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주가가 5%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고, 이재훈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누가 배신자야? 그의 외침이 사무실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내 옆에 있던 비서, 지은이는 나를 힐끔 보았다. 그녀는 이재훈의 애인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꼭두각시.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지은이는 아름다웠다. 20대 후반, 긴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이재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회의 후,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준호 씨,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커피 한 잔,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아래로 차들이 줄지어 달렸다. CEO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왜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당신의 눈빛. 복수자의 눈빛이에요. 이재훈 씨를 아시나요? 그는 나를 구해줬어요. 3년 전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나를 채용하고 모든 걸 갚아줬죠. 당신처럼 그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이재훈의 인간적인 면?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다. 그럼 당신은 그의 도구예요. 그의 야망을 위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요. 저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 알아요? 그 해지 전화들, 데이터 유출. 멈추세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가 끊길 거예요. 위협이었다. 그녀는 이미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나는 이를 갈았다. 복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 동맹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오늘은 맑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 곧 집으로 데려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재훈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의 돈으로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 다음 주 회사에 폭풍이 몰아쳤다. 뉴스가 터졌다. 네오테크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의혹. 주가는 15% 폭락했다. 이재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이건 내부 배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나는 객석 끝에 앉아 있었다. 미소 지었다. 회견 후 그는 나를 불렀다. 준호, 내가 아니야?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요. 공평하죠.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 아버지는? 그는 약했어. 코드를 훔친 게 아니야. 우리는 파트너였어. 하지만 그는 돈을 요구했어? 더 많은 지분을. 나는 거절했지? 그 후 그는 스트레스로.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진실. 이재훈은 코드를 훔치고 아버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사람을 이용하고 버려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증거를 보여줄게. 내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 그는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봐봐.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재생했다. 영상 속
아버지가 이재훈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재훈아, 이 코드 없인 내 프로젝트는 끝장이야. 왜 날 배신해? 이재훈의 대답은 차가웠다. 민수 형, 미안해. 사업은 감정이 아니야. 그리고 총소리. 아니, 문이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 연구소를 습격한 흔적.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누군가 지재훈의 지시로 연구소를 파괴한 것 같았다. USB에는 더 있었다. 이재훈의 이메일. 박민수를 제거해. 비용은 내가 내 손이 떨렸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됐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준호 씨, 그 USB. CEO님의 비밀이에요. 그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변했어요. 나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오죠? 당신을 구하고 싶어요. 복수는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그녀와 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이재훈의 어두운 면을 털어놓았다. 그의 첫 부인 자살, 경쟁자 실종.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함께라면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동맹이 맺어졌다. 하지만 믿음은 깨지기 쉽다. 다음 날 지은이는 이재훈에게 모든 걸 불었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배신이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박준호 씨, 네오테크 데이터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 머리가 하얘졌다. 지은이. 그녀가 나를 팔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웃었다. 좋아. 이게 당신들의 방식이군요. 경찰서에서 이재훈이 나타났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준호, 왜 그랬어? 나는 내게 기회를 줬는데 그의 눈은 슬퍼 보였다. 연기였다. 나는 침묵했다. 취조실에서 그는 속삭였다. 내 어머니를 데려올게. 병원비도. 그냥 멈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USB는 이미 언론에 보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복수예요.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네오테크 CEO, 과거 연구원 사망 연루 의혹. 주가는 폭락했고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이재훈은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를 석방시켰다. 자유야. 하지만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은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그는 나를 협박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병원을 인수한 게 그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이용했다. 좋아. 이제 진짜로 함께하자.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자. 우리는 팀이 됐다. 지은이는 내부 문서를 빼돌렸고 나는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재훈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직원들이 사직했다. 그는 우리를 쫓았다. 배신자들, 그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USB의 영상을 다시 보니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었다. 재훈아, 내가 훔친 코드로 사람들을 속이면 내가 끝장낼 거야. 아버지는 위협한 게 아니었다. 그는 이재훈을 보호하려 했었다.
왜? 이재훈은 아버지의 사생아였다. DNA 테스트 결과가 USB 끝에 숨겨져 있었다. 형제. 내 삼촌.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이재훈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를 지키려 했지만 이재훈의 야망이 모든 걸 파괴했다.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울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우리는 다 잃었어요.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이재훈의 아파트 앞에 섰다. 그는 숨어 살았다. 경호원들이 나를 막았지만 지은이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기다려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준호,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내 삼촌이야. 내 할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났어. 민수 형은 알았고 날 키웠지. 하지만 나는 증오했어. 왜 나만 가난하게? 그래서 코드를 훔쳤어. 형을 죽인 건 아니야. 그 습격은 경쟁자들의 짓이었어. 내가 막지 못한 죄? 나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당신은 항상 그래요. 그는 USB를 가리켰다. DNA 증거박 그리고 내 어머니? 그녀는 나와 잠자리를 가졌어. 20년 전 내가 내 피를 이었을지도 몰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 배신. 나는 지은이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미쳤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향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이재훈을 사랑했어. 그는 내 오빠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가족의 비밀. 모두가 거짓이었다. 나는 이재훈에게 전화했다. 만나요. 끝내자. 강남의 다리 아래 우리는 마주쳤다. 비가 다시 내렸다. 준호, 용서해. 나는 후회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권총 모양의 USB. 이 안에 모든 증거야? 당신의 죄, 가족의 진실. 선택해요. 자수하거나 내가 올리거나. 그는 망설였다. 내가 이기면 가족이 무너져. 그의 말은 맞았다. 나는 총을 버렸다. 그래서 함께 가자. 진실을 밝히고 재건하자. 하지만 지은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 진짜 총이 있었다. 둘 다 죽여야 해. 이재훈, 당신 때문에 내 가족도 망쳤어요.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아버지도 네오테크의 피해자였다. 총성이 울렸다. 이재훈이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경찰이 도착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지은이를 감쌌다. 그녀는 강요당했어요. 이재훈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살아남았다. 생명에 지장 없음. 하지만 그의 제국은 끝났다. 회사 청산, 재판 대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회복됐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재훈은 내 오빠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의 동생처럼 사랑받았어. 실수는 야망이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지쳤다. 지은이는 감옥에 갔다. 그녀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재판은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은 가족 배신의 비극으로 보도했다. 누가 옳았을까? 이재훈의 야망. 내 복수. 지은이의 분노.
6개월 후 이재훈이 출소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우리는 만났다. 준호, 미안해. 새로 시작하자. 네오테크의 잔재로 작은 회사를 나는 망설였다.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어머니를 돌봐. 1년 후 우리는 리뉴테크를 세웠다. 윤리적 AI 회사 이재훈은 회장직을 사임하고 자문으로 물러났다. 나는 CEO가 됐다. 지은이는 풀려나 우리의 파트너가 됐다.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매일 나는 의심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 그녀의 눈빛에 남은 증오. 어느 밤 강남의 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준호, 이게 행복인가? 이재훈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아니. 하지만 선택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트위스트. 내 책상 서랍에 편지가 왔다. 지은이의 글씨. 준호, 이재훈은 여전해. 새로운 코드를 훔치고 있어? 이번엔 내 거야. 선택해. 죽일까, 용서할까? 나는 편지를 찢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일부가 됐다. 독자들은 논쟁할 거야. 나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가족의 피는 용서할 수 있는가? 한국의 야망사회에서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결말은 당신의 몫이다. 행복. 아니, 그건 환상. 우리는 영원히 긴장 속에 산다.